이분과 함께 종목 작전 짜보시죠.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작전 리포트 열어보기 전에 종목 AS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ISC의 차트 참 예쁘네요. 시세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하단 여기에서 매수 의견 주시는데 중기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고민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30% 수익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C를 두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요? 7월 4일에 최초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8월 9일 한 달 뒤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7월 4일 말씀을 드릴 때는 동그라미가 가장 우측편에 있는 마지막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까지. 맞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7월 4일이다 보시고 예. 가장 우측에 있는 게 8월 9일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매수 한번, 여기 맞습니다. 매수 한번. 7월 4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하방은 제한적이고 예. 상방은 보다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4일 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이후에 빠르게 중기 추세선까지 올랐습니다. 중기 추세선까지 오른 다음에 사각형 바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는데 그 당시가 8월 9일경이었는데 그때 시장의 뉴스를 지배하던 것이 우리나라 칩4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공포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칩4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단화, 미세화, 그리고 테스트 소켓 관련된 부분까지 ISC,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이나 원익 IPS, 후공장과 장비 이렇게 두 종목 각각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중기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를 보시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안전한 가격대의 단가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 번씩 다시 보시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최상단의 네모칸까지는 이제부터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유 영역이네요. 중기 그렇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다음 타깃까지 한번 보자는 관점. 가는 동안 흔들리더라도 좀 인내심이 필요한 이렇게 가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찍어보겠습니다. ISC였고요. 자, 오늘의 작전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폴더블 다시 뛴다. 접는 스마트폰 어떨까요? 부품사 중에서 최대 수혜 기대주로 뽑아주셨는데요. 뭐 폴더블 폰 하면은 아직 애플이 없기 때문에 네. 삼성 거죠. 예, 삼성에 들어가는 접는 폰들. 폴더블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힌지, 경첩 이런 걸 텐데 힌지라고 하면 국내에 몇 개 없죠.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이런 건데 제가 뭐 이런 거 자세히 몰라가지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죠. 사실 대장주는 KH바텍인데 네, 오늘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틀렸네요. 파인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이게 네. 뭐예요? 메탈 플레이트? 메탈 플레이트가 이제 OLED 패널을 받쳐주면서 네. 경첩, 힌지의 역할까지 하는 내장 힌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바텍은 외장 힌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접는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외장 힌지, 그리고 접을 수는 있는데 준비된 사진을 먼저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좀 보일 겁니다. 메탈 플레이트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아래로 네. OLED 패널을 받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메탈 플레이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OLED 패널을 받쳐준 다음에 접었다 폈다가 될 수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이지 않지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장 힌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KH바텍의 경첩은 이런 판이 없고 그냥 이 그렇습니다. 경첩이 조그만한 거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가요? 고리 형태로 돼 있는 위아래는 좌우로 펼칠 수 있는 그런 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KH바텍은 어디에 공급해요? PH바텍도 갤럭시에 다 들어가죠. 갤럭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폴드, 하나는 네. 플립. 네. 거기에 각각 다 들어가는데 메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을 받쳐주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종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사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예. 나서는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한 15% 미만 정도가 네. LED 관련된 쪽에서도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또 한번 LED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네. 너무 워낙 이 메탈 플레이트 그 폴더블 관련된 쪽이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예.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폴드 4가 이제 나오는데 사전 판매가 97만 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3 플립과 폴드가 나올 때에는 7일간 92만 대 사전 판매가 있었는데 97만 대, 뭐 100만 대에 육박했다라고 하면서 헤드라인을 좀 장식을 했는데 이제 저점에서 수요들이 좀 돌아서는가 좀 볼 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 조정의 요인들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간 스마트폰 밸류 체인의 오더컷, 주문 감소가 있었고 수요 둔화가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화면 그래프 보시죠. 중국의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을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월, 2월 저점으로 나왔고요. 2월 달 저점으로 나왔고요. 여기 중국이죠. 나왔네요. 2월 달을 저점으로 스마트폰 월별 판매량이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6월 달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의미가 같고요.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로 오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을 저점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더컷이 나온 이후에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컷 나오기 전에 1, 4월 구간까지 네. 거의 이제 육박했다라고 보신다면 아. 이 추세가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 생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본다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 중국에서도 판매량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생산량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업황은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규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만 볼 게 아니라 예.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말씀드릴 때에도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 대비 전기차 침투율을 보듯이 예. 스마트폰 시장을 볼 때에도 폴더블 폰의 침투율, 비중을 본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이 대중화될 때까지 생산량 그리고 비중을 늘려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는 메탈 플레이트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기자 출신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멘트가 쏙쏙 들어오는 게 설명도 쏙쏙 들어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참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침투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침투율은 아직까지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 폴더블 기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파인테크닉스가 좀 중요한 게 예. 폴더블이 나오기 전과 폴더블이 나온 이후에 예. 그 회사의 퍼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다르다. 그 그래프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폴더블의 생산량 자체가 2배에서 3배까지 매년 뛰고 있기 때문에 워낙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접는 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없었잖아요. 근데 21년도, 22년도도 2배 이상의 생산 출하 확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파인테크닉스의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전망치가 나와 있고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실적을 좀 볼 텐데요. 네. 자, 제품별 매출액 이건 어떻게 보는 건가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오더컷이 있었던 2분기가 저점이냐 예.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의 영업이익을 좀 보면요. 지금 이게 67억 원, 79억 원, 241억 원 이렇게 본다면 2분기 저점 이후에 3분기로 올라가는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는 3분기, 4분기, 내년도, 후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차곡차곡 증가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생산량 저점 그리고 중국의 판매량 저점 이후에 실적도 3분기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될 차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이렇게 F 있는 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 일단 추정치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적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맞습니다. 말씀. 다음 보겠습니다. PER 8배 미만이 역사적 최저점이었나요? 네, 지금 본다면
폴더블 폰이 없었던 예. 18년도, 19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아예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폴더블 폰이 나온 이후로 본다면 8배가 최저점. 여기. 그러니까 8배를 하회했을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8배 하회하는 날이 올까라는 기대감들 오지 않을 것 같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예. 이제 끝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밸류에이션과 가격 전략 같이 좀 말씀을 예. 드려보면 이 라인을 없애고 본다면 네. 여기가 올까라는 점, 폴더블이 생긴 이후로는 중기 안 추세선만 하네요. 지지가 되겠죠. 그런데 오더 컷 이야기가 한번 나오자 오지 않을 것 같은 라인이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에서도 그렇고 폴더블 폰, IT 기기 모두 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하락과 그리고 오더 컷이 겹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8배 미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추세 저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건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작전 리포트의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가져보신다면 예. 가격은 최근 월수금이다 보니까 빨리 가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 주봉을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들을 이거 좀 주봉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안해 보셔서 10,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차곡차곡 모아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12,000원 달성 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세선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중간 라인이 원래는 그동안 이렇게 시장 좋았을 때는 지지받는 맞습니다. 하단 라인이었는데 오더컨 주문 취소되고 네. 문제가 이제 수급 꼬이고 이랬을 때 여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포착해서 오신 겁니다. 이 라인 긋는 법이랑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우리가 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무료 방송 통해서 네. 공개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월수금이다 보니까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AS 한번 진행할까 하고요. 한국가스공사 LS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성엔지니어링과 오로라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꾸준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더 공부해 나가는 시간 가질 거고요.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LED 사업부에 인적 분할이 있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거래 정지 이후에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파인테크닉스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인적 분할 관련해서는 SK텔레콤 분할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은 분할 이전이 분할 이후가 이전보다 더 시총이 높을 것이다. 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파인테크닉스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